태조실록 1권 총서 47번째 기사. 태조가 군대를 거느리고 동북면의 영토를 확장하다. 공민왕 19년 1370년 경술 저월 태조는 기병 5천명과 보병 1만명을 거느리고 동북면으로부터 황조령을 넘어 600여리를 행진하여 설한령에 이르르고 또 700여리를 행진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이날 저녁에 서울의 서북방에 자기가 공중에 가득 차고 그림자가 모두 남쪽으로 뻗쳤는데 서운관에서 말하기를 용감한 장수의 기상입니다 하니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성계를 북방에 보냈으니 반드시 그 감흥일 것이다 하였다. 이때 동령부 동지 이오로 천목안은 태조가 온다는 말을 듣고 우라산성을 옮겨가서 지켜 대로에 운거하여 막고자 하였다. 태조가 야둔촌에 이르니 이원경이 와서 도전하다가 조금 후에 갑옷을 버리고 제배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선조는 본디 고려 사람이니 원컨대 신복이 되겠습니다 하고 300여호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그 주장 고안위는 오히려 성에 운거하여 항복하지 않으므로 우리 군사들이 그를 포위하였다. 이때 태조는 활과 살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수종하는 사람의 활을 가져와서 편전을 사용하여 이를 쏘았다. 무릎 70여 번이나 쏘았는데 모두 그 얼굴에 바로 맞았으니 성중 사람들이 겁이 나서 기운이 쏙 빠졌다. 안위는 능히 지탱하지 못하여 처자를 버리고 줄에 매달려 성을 내려와서 밤에 도망하였다. 이튿날 두목 20여 명이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여 여러 산성들은 소문만 듣고 모두 항복하니 호를 얻은 것이 무릇 10,000여호나 되었다. 전장에서 얻은 소 1,000여 마리와 말 수백여 피를 모두 그 주인에게 돌려주니 북방 사람이 크게 기뻐하여 기순한 사람이 저자와 같았다. 이때 동쪽으로는 황승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령부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텅 비게 되었다. 황성은 옛날 여진 황제의 성이다. 태조는 원나라 충밀부사 배주와 동령부의 이원경, 이백안, 이장수, 이천우, 현다사, 김아, 노정 등 300여호가 와서 왕에게 바쳤다. 태조가 우라에 들어갈 적에 무너진 담 안에서 곡성이 있음을 듣고 사람을 시켜 가보게 했더니 한 사람이 벌거벗고 서서 울며 말하기를 나는 원나라 조정에서 장원급제한 배주인데 귀국의 이인복도 나와 동년입니다 하였다. 태조는 장원의 이름을 한번 듣고는 곧 옷을 벗어서 그를 입히고 말을 주어서 그를 타게 하여 마침내 그와 함께 오니 왕이 배주에게 한복이란 성명을 내려주었다. 한복이 태조를 섬기되 매우 조심성 있게 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48번째 기사. 태조와 서북면 원수 지용수 등이 동령부를 공격하다. 8월 우리 태조와 서북면 원수 지용수 부원수 양백년에게 명하여 가서 동령부를 공격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49번째 기사. 동북면을 공격하고 나추 등이 있는 곳에 방을 붙여 기세인천목아의 행방을 탐문하다. 12월 태조는 친병 1,600명을 거느리고 의주에 이르러 부교를 만들어 압록강을 건너는데 사졸이 3일 만에야 다 건넜다. 나장탑에 이르니 요성과의 거리가 2일 길이었다. 군대의 짐은 그냥 남겨두고 7일 양식만 가지고 행진하였다. 비장, 호인계, 최공철 등을 시켜 빠른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요성을 습격하게 했는데
저들은 우리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는 이를 얕보아 싸웠으나 많은 군사들이 잇따라 이르니 성중 사람이 바라보고는 간담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그 장수 처명이 날래고 용감함을 믿고 그래도 한그의 싸움으로 태조는 이원경을 시켜 타이르기를 너를 죽이기는 매우 쉽지만 다만 너를 살려서 쓰고자 하니 빨리 항복하라 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원경이 또 말하기를 너가 우리 장군의 재주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한 번에 쏘아서 내 몸을 꿰뚫을 것이다 하였으나 그래도 항복하지 않았다. 태조는 짐짓 그 투구를 쏘아 벗기고는 또 원경을 시켜 그에게 타이렀으나 또 따르지 않으므로 태조는 또 그 다리를 쏘니 처명이 화살에 맞아 물러가 달아나더니 조금 후에 다시 와서 싸우려고 하므로 태조는 또 원경을 시켜 그에게 타이르기를 너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즉시 내 얼굴을 쏘겠다고 하니 처명은 마침내 말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려 며 항복하였다. 한 사람이 성에 올라 외치기를 우리 무리들은 대군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두 투항하고자 하였으나 관원이 강제로 한극에 싸우게 했으니 만약 힘을 써서 성을 공격한다면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은 매우 높고 가파르며 화살이 빗발처럼 내려오며 또 나무와 돌까지 섞여서 내려오는데 우리의 보병들이 화살과 돌이 쏟아지는 것을 무릅쓰고 성에 가까이 가서 급히 공격하여 마침내 성을 함락시켰다. 세인 천모가는 도망함으로 백안을 사로잡아 군사를 성 동쪽에 물리치고 나주와 야산부라 등지에 방문을 보고하기를 기세인 천모가는 본국의 미천한 신하로서 황제의 조정에 친근하여 별다른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관이가 일품에 이르렀으니 의리상 나라와 함께 기쁨과 근심을 같이 해야 될 것이며 천자가 밖에 피난했으니 의리상 마땅히 전후 좌우에서 보좌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고 가버리지 않아야 될 것인데 그는 은혜를 저버리고 의리를 잊고서 동령부에 몸을 도망쳐 와서 본국의 원수를 가지고 몰래 모반을 도모하고 있다. 두서너 해 전에 국가에서 군사를 보내어 뒤쫓아 습격했으나 도망하여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았는데 또 행제소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물러와 동령성을 지키면서 김백안, 평장 등과 결탁하여 신복이 되어 송복리, 법도가, 아상계 등지에서 군사 말을 단결시켜 또 본국을 침해하고자 하니 죄가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의병을 일으켜 문죄하니 그 세인 천모가와 김백안 등은 소민들을 유혹 협박하고 성벽을 굳게 지켜 명령을 거역하므로 초마 전봉이 김백안 외에 함라파두, 덕좌불화고의 다루가치와 대도총관 등 대소두목을 모두 잡아 죽였으나 세인천모가는 또 다시 도망 중에 있으니 세인천모가가 가서 접하는 각 에서는 즉시 잡아서 빨리 보고할 것이며 만약 이를 숨기고 자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감계가 동령부에 있을 것이다 하였다. 또 금주와 복주 등지의 방문을 보고하기를 본국은 요제와 같이 건국했으며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후하여 영토를 주어 서쪽으로 요하에 이르렀으며 대대로 강토를 지켰는데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공주에게 요동 심양의 땅을 내려주어 탕모급으로 삼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분성을 설치하였다. 말세에 와서 덕망을 잃지 않고 천자가 밖에서 피란했는데도 요동 심양의 두 목관 등이 들은 채 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으며 또 본국에도 예의를 닦지 않고서 곧 본국의 죄인 기세인 천모가와 결탁하여 복심이 되어 무리를 모아 백성을 침해했으니 불충의 죄는 모면할 수가 없다.
지금 의병을 일으켜 문죄하는데 세인 천모가 등이 동령성에 운거하여 강성함을 믿고 명령을 거역하므로 초마 전봉이 이를 모두 잡아 죽일 것이므로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같이 재액을 당할 것이니 후에 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개 요하 이동의 본국 강토 내의 백성과 대소 두목관 등은 속히 와서 조회하여 장록을 함께 누릴 것이며 만약 조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감개가 동경에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튿날 군대가 성 서쪽 심리에 유숙했는데 이튿날 밤에 붉은 기운이 군령을 내리쏘는데 성하기가 불길과 같았다. 일관이 말하기를 이상한 기운이 군령에 내리쏘니 옮겨서 둔치면 크게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드디어 군사를 돌려 들에서 유숙하고 사졸들로 하여금 각기 변소와 마구를 만들도록 하였다. 나아추가 뒤를 쫓아온 지 2일 만에 말하기를 변소와 마구간을 만들었으니 군대의 행진이 정지할 것이므로 습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만 돌아갔다. 이때 중국 사람이 말하기를 성을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게 되면 고려와 같은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탐목읍은 그 읍에서 거두는 구실로 목욕의 비용에 충당하는 읍이라는 뜻이다. 천자 제후의 사유의 영지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50번째 기사 이조를 지문화 부사 이색을 정당 문학에 임명하다. 공민왕 20년 1371년 신해 7월 태조를 지문화 부사로 삼고 이색을 정당 문학으로 삼았다. 왕이 근신에게 묻기를 문신인 이색과 무신인 이성계가 같은 날에 문화성에 들어왔는데 조정의 의논이 어떻다 하는가 하였으니 대개 인지에 얻은 것을 스스로 장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51번째 기사 태조가 서모인 자식인 이화 등과 우애가 돈독하다. 서모의 노비 문수를 불사르다. 처음에 환조가 세상을 떠나시니 태조가 정한 옹주 김씨를 맞이하여 서울의 재택으로 와서 그를 섬기기를 매우 공손히하고 매양 나아가 배울 적엔 항상 섬돌 아래에 꿇어 앉았다. 공민왕이 태조를 존경하는 까닭에 김씨의 아들 이화를 사랑하여 우대에서 항상 금중에 모시게 하고 자주 연회 자리를 만들어 이화에게 음식물을 내려 어머니에게 드리게 하고 또 교방의 음악을 내려주어 우대하고 총애함을 보였다. 태조도 임금의 내려주심을 영광스럽게 여겨 전두를 많이 주고 또 화와 서영 이원계와 더불어 항상 같이 거처하며 우애가 더욱 지극하여 그의 어머니 천안을 모두 불살라 없애버렸다. 교방이란 고려 때의 기생학교이며 전두란 가무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을 말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52번째 기사 태조가 화령 부윤이 되어 동북면에 출몰한 왜구를 방어하다. 공민왕 21년 1372년 임자 6월 왜적이 동북계에 침과하니 태조를 화령 부윤으로 삼고 그대로 원수로 삼아 왜적을 방어하게 하였다. 요성의 장수 처명이 이때 나이가 이미 늙었는데 태조를 따라 화령에 가서 어느 날 나가 사냥하다가 땅이 험함으로 얼음판에 미끄러졌다. 태조는 가파른 비탈을 말을 달려 내려와서 큰 곰 서너 마리를 쏘아서 모두 화살 한 개로 죽이니 처명이 탄복하면서 말하였다. 제가 많은 사람을 겪어보았지만 공의 재주는 천하의 제일입니다. 화령은 영흥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53번째 기사 태조가 화살 한 개로 노루 2마리를 사냥하다. 태조가 일찍이 홍은의 조포산에서 사냥을 하는데 노루 3마리가 떼를 지어 나오는지라
태조가 말을 달려 쏘아 먼저 한 마리의 노루를 쏘아 죽이니 두 마리의 노루가 모두 달아나므로 또 이를 쏘니 화살 한 개 쏜 것이 두 마리를 꿰뚫고 화살이 풀명자 나무에 꽂혔다. 이원경이 그 화살을 뽑아가지고 이르니 태조가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더디게 오는가 하니 원경이 말하기를 화살이 나무에 깊이 꽂혀서 쉽사리 뽑을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웃으며 말하기를 가령 세 마리의 노루라 할지라도 그대의 화살 힘으로는 또 충분히 관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54번째 기사. 태조가 화살로 쏘아 떨어뜨린 배를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다. 태조가 일찍이 친한 친구를 많이 모아 술을 준비하고 관영에 활을 쏘는데 배나무가 백보 밖에 서 있고 나무 위에 열매 수십 개가 서로 폭에 축 늘어져서 있었다. 여러 손님들이 태조에게 이를 쏘기를 청하므로 한 번 쏘니 다 떨어졌다. 가져와서 손님을 대접하니 여러 손님들이 탐목하며 술잔을 들어 서로 할애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55번째 기사. 태조가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슴을 잡다. 태조가 이두란과 더불어 사슴 한 마리를 함께 쫓는데 갑자기 쓰러진 나무가 앞에 가로막아 있고 사슴은 나무 밑으로 빠져 달아나니 두란은 말곶비를 잡아 돌아갔다. 태조는 나무 위로 뛰어넘고 마른 나무 밑으로 빠져나가는데 즉시 잡아타고 뒤쫓아 사슴을 쏘아 잡으니 두란이 놀라 탄복하면서 말하기를 공은 천재이므로 인력으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